조선 야담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중기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는 대대로 약초를 캐며 살아가는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박천석, 아내는 김씨였지요. 두 사람은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자식이 없어 늘 마음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김씨가 해산의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을 때 마을 전체가 이상한 기운에 휩싸였습니다. 하늘에서 별빛이 쏟아져 내려와 박천석의 초가집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살아있는 듯 움직이며 한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산 중턱에 사는 무당 월심이 지팡이를 짚고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지요. 월심은 산신령의 계시를 받았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하늘이 점지한 특별한 눈을 가지고 태어날 것이며 그 눈으로 사람의 운명을 꿰뚫어 볼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능력은 축복인 동시에 저주가 될 수 있으니 함부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별빛은 사라졌습니다. 첫 울음을 터트린 아기는 유난히 맑고 깊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아기를 품에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석동아,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든 어미는 너를 지켜주마. 박천석도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동은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말을 빨리 배웠고 사물을 관찰하는 눈빛이 또래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석동이 두 돌이 되던 해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박천석은 깊은 산으로 들어가 귀한 약초를 찾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석동은 돌아온 아버지를 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박천석은 심한 열병에 걸렸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정신을 잃었다 깨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사흘 밤낮을 앓던 박천석은 간신히 깨어났습니다. 김 씨는 석동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아이는 아버지의 죽음을 미리 본 것이었습니다. 석동이 자라면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고 마을 사람들은 석동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석동이 5살이 되던 봄날이었습니다. 마을에 낯선 행색의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남루한 도포를 걸친 그는 떠돌이 점쟁이라 소개하며 사람들의 관상을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점쟁이가 몇 가지를 신기하게 마치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석동은 어머니 손을 잡고 장터를 지나다 점쟁이와 마주쳤습니다. 순간 석동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점쟁이의 이마 위로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그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석동은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저 어른은 사흘 안에 죽을 상이로구나. 김 씨는 깜짝 놀라 아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변 사람들이 석동의 말을 들었습니다. 점쟁이는 비웃으며 어린 것이 무슨 헛소리냐고 호통쳤습니다. 김 씨는 황급히 석동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아들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석동아, 내가 보는 것을 함부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 석동의 말은 적중했습니다. 이틀 뒤 점쟁이는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을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석동이 저주를 내렸다고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요사스러운 귀신이 씌었다고 했습니다. 박천석과 김 씨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더욱 조심스럽게 살았습니다. 석동은 자신의 능력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석동과 놀기를 꺼렸고 어른들은 석동을 보면 피해 다녔습니다. 석동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혼자 산을 오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석동은 산에서 다친 노루를 발견했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노루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석동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노루를 어루만졌습니다. 신기하게도 노루는 석동의 손길에 진정되었습니다.
석동은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나뭇가지와 풀로 노루의 다리를 고정시켰습니다. 며칠 동안 석동은 매일 산에 올라가 노루를 돌보았습니다. 노루가 회복되어 숲속으로 사라진 날, 석동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은 저주가 아니라 하늘이 준 선물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석동은 산을 내려오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능력으로 사람들을 도울 날이 오리라고 말입니다. 석동이 8살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그 해는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고 추위가 매섭기로 소문난 해였습니다. 박천석은 집안 살림을 꾸리기 위해 깊은 산속으로 귀한 약초를 캐러 가야 했습니다. 김 씨는 불길한 예감에 남편을 붙잡았지만 박천석은 아내의 손을 다독이며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석동은 아버지가 떠나던 그날 아침부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무겁게 눌렸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보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석동은 아버지에게 오늘은 산에 가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박천석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금방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해가 저물도록 박천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초조하게 문 앞을 서성였고 석동은 대문 밖에서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횃불을 든 장정들이 산으로 올라갔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박천석을 찾아냈습니다. 박천석은 눈 덮인 절벽 아래 쓰러져 있었습니다. 약초를 캐다가 발을 헛디뎌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천석을 들것에 실어 마을로 내려왔을 때 그는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김 씨는 남편의 차가운 손을 잡고 통곡했습니다. 석동은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도 흘리지 못했습니다. 석동은 자신이 아버지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고 더 분명하게 경고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석동은 자신이 본 것을 정확히 말하지 못했고 결국 아버지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석동의 마음속에 깊은 죄책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김 씨는 홀로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천석의 죽음도 석동의 불길한 기운 때문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김 씨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졌지만 아들을 지키기 위해 참았습니다. 석동은 어머니의 고통을 알았기에 더욱 말이 없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석동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미, 제 능력은 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하나이까? 김 씨는 아들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석동아, 하늘이 준 능력은 때가 되면 그 쓰임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참고 기다려야 하느니라. 석동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동이 10살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 높은 벼슬아치가 병을 치료하러 온천을 찾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잔뜩 들떠서 길을 쓸고 집을 정돈했습니다. 며칠 뒤 화려한 행차가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붉은 비단으로 꾸민 가마와 수십 명의 시종들이 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가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이는 영의정 심대감이었습니다. 백발의 수염이 긴 노인이었지만 그 위엄은 여전했습니다. 석동은 멀찍이 서 행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심대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석동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대감의 이마에 죽음의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노안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천천히 심대감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석동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독이었습니다. 행차 뒤편에서 젊은 여인이 내렸습니다. 연한 분홍빛 치마 저고리를 입은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걸었습니다. 심대감의 서녀 월향이었습니다. 석동은 우연히 월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석동은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월향의 얼굴에는 두 개의 다른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온화하고 청초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 깊은 곳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원한인지 야망인지 석동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월양도 석동의 깊은 눈빛을 느꼈는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행차는 마을 입구의 가장 큰 기와집으로 향했습니다. 심대감은 온천에서 몸을 추스르며 병을 치료할 계획이었습니다. 석동은 행차가 사라진 뒤에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김 씨가 아들을 찾아왔습니다. 석동아, 무엇을 그리 생각하느냐? 석동은 어머니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미, 저 대감마님은 누군가에게 독을 먹고 계십니다. 김 씨는 깜짝 놀라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석동아, 그런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석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미, 제가 이 능력을 가진 것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지키지 못한 제가 이번에는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늘이 바라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김 씨는 아들의 굳은 눈빛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석동은 어머니 몰래 심대감이 머무는 기와집으로 향했습니다. 대문 앞에는 시종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석동은 뒷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월양이 홀로 앉아 매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석동이 다가가자 월양은 놀라며 돌아보았습니다. 누구냐? 어찌 함부로 들어왔느냐? 월양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석동은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저희는 이 마을에 사는 석동이라 하옵니다. 애기 씨께 꼭 드릴 말씀이 있어 이리 왔사옵니다. 월양은 석동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어제 그 아이로구나. 무슨 말을 하려느냐? 석동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대감마님께서 독을 드시고 계십니다. 월양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내가 무엇을 안다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느냐? 석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운명을 알 수 있사옵니다. 월양은 석동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정녕 그런 능력이 있다면 내 얼굴에서는 무엇이 보이느냐? 석동은 월양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애기 씨의 마음속에는 깊은 원한이 있사옵니다. 하지만 그 원한 뒤에는 슬픔이 숨어 있사옵니다. 월양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너는 어린 것이 어찌 그리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느냐? 석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태어날 때부터 이 눈을 가졌사옵니다. 이 능력으로 누군가를 돕고 싶사옵니다. 월양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말이 사실이라면 누가 아버님께 독을 먹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석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알 수 없사옵니다. 다만 가까운 이 중에 있을 것이옵니다. 그때 안채에서 심대감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월양은 재빨리 석동을 매화나무 뒤에 숨겼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심대감의 적자 진우였습니다. 누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월양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매화를 보고 있었나이다. 진우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천한 것이 매화를 안다고 떠드는구나. 어서 들어가거라. 석동은 매화나무 뒤에서 진우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순간 석동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진우의 눈에서 도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안채로 들어간 뒤 석동은 매화나무 뒤에서 나왔습니다. 월양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우 도령의 얼굴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석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도령이 대감마님을 해치고 있사옵니다. 월양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냉정함을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내 말을 믿는다 해도 증거가 없다. 진우는 적자이고 나는 천한첩의 딸이다. 석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애기 씨께서 조심히 살피신다면 반드시 실마리를 찾으실 것이옵니다. 월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어찌 이런 위험한 일에 뛰어드느냐. 석동은 월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희는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사옵니다. 이번에는 누군가를 구하고 싶사옵니다. 월양은 석동의 맑은 눈동자를 보며 가슴 한편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월양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석동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월양은 조용히 일어나 진우의 방 근처로 향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진우는 작은 병을 꺼내 무언가를 섞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아버지가 쓰러지면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 월양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월양은 석동을 다시 불렀습니다. 석동은 뒷담을 넘어 월양을 만났습니다. 내 말이 맞았다. 진우가 독을 타고 있었다. 석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어찌하시렵니까? 월양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님께 직접 말씀드려야 한다. 하지만 증거를 확실히 잡아야 한다. 석동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소인이 도와드리겠사옵니다. 대감마님 앞에서 진우 도령의 관상을 말씀드리겠사옵니다. 월양은 석동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위험한 일이다. 석동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소인은 두렵지 않사옵니다. 월양은 석동의 어린 얼굴에서 강인함을 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월양은 신대감에게 청했습니다. 아버님, 이 마을에 신기한 아이가 있사옵니다. 관상을 보는 재주가 뛰어나다 하옵니다. 신대감은 피곤한 듯 손을 저었습니다. 그런 것에 관심 없다. 하지만 월양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보시옵소서. 분명 아버님께 도움이 될 것이옵니다. 신대감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데려오너라. 다음 날 아침 석동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미, 소인이 대감마님을 뵙게 되었사옵니다. 김 씨는 깜짝 놀라며 아들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석동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의 옷깃을 여미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월양이 석동을 데리러 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안채로 향했습니다. 대청마루에는 심대감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진우는 석동을 보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심대감은 석동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관상을 본다는 아이냐? 석동은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하옵니다, 대감마님. 심대감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얼굴에서 무엇이 보이느냐? 석동은 심대감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대감마님의 얼굴에는 본래 귀한 기운이 흐르고 있사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도끼가 그 기운을 가리고 있사옵니다. 심대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도끼라니 무슨 말이냐? 석동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대감마님께서는 요즘 몸이 많이 불편하시옵니까? 심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식사를 하면 속이 불편하고 기운이 빠진다. 석동은 말했습니다. 그것은 병이 아니라 독 때문이옵니다. 진우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어린 것이 감히 헛소리를 하느냐. 석동은 진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진우는 석동의 눈빛에서 묘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심대감은 손을 들어 진우를 제지했습니다. 석동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대감마님께서는 매일 같은 시간에 약을 드시옵니까? 심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아침 식사 후에 보약을 복용한다. 석동은 말했습니다. 그 약에 독이 섞여 있을 것이옵니다.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심대감은 석동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어찌 그것을 아느냐? 석동은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품은 마음을 알 수 있사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대감마님을 해치려는 이가 있사옵니다. 대청마루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고 월양은 긴장한 제 석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심대감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자가 누구냐? 석동은 잠시 망설이다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대감은 석동의 시선을 따라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우는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이 아이의 말을 믿으시렵니까? 천한 것이 저를 모함하고 있사옵니다.
석동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이 감히 거짓을 말씀드릴 이유가 없사옵니다. 진우는 석동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심대감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심대감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진우야, 내가 매일 아침 내게 가져오는 보약은 누가 준비하느냐? 진우는 당황하며 더듬거렸습니다. 그것은 약방에서 지어온 것이옵니다. 심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 약을 가져오너라. 진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심대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해치지 않았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진우는 할 수 없이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진우가 약봉지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심대감은 약봉지를 받아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심대감은 시종을 불렀습니다. 이 약을 개에게 먹여보거라. 시종이 약을 물에 타서 마당의 개에게 먹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개는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습니다. 거품을 물고 발버둥 치던 개는 곧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심대감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진우야, 내가 정녕 내 아비를 죽이려 했느냐. 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버님, 용서하소서. 심대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를 적자로 키우며 모든 것을 물려주려 했건만. 진우는 울먹이며 변명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서녀들만 아끼시고 소인은 늘 홀대하셨사옵니다. 월양이 나섰습니다. 아버님, 진우 오라버니의 처사는 용서할 수 없사옵니다. 하지만 목숨만은 살려주소서. 심대감은 월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어찌 이 역적을 두둔하느냐. 월양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대감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우를 끌어내어 방에 가두어라. 내일 한양으로 돌아가 왕께 이 일을 아뢰겠다. 시종들이 달려들어 진우를 끌고 갔습니다. 진우는 끌려가면서도 석동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원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진우가 끌려간 뒤 심대감은 석동을 불렀습니다. 아이야,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내 자식의 손에 죽었을 것이다. 석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은 다만 하늘이 준 능력을 쓴 것뿐이옵니다. 심대감은 석동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능력은 참으로 신비롭구나. 내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석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인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사옵니다. 심대감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이야, 내가 원한다면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지 않겠느냐. 내 곁에서 나를 돕는다면 큰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월양도 석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기대와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석동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대감마님, 어미와 상의한 후에 답을 드리겠사옵니다. 심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거라. 석동은 절을 올리고 물러났습니다. 월양이 석동을 따라 나왔습니다. 석동아, 너는 어찌할 생각이냐? 석동은 월양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애기씨께서는 소인이 어찌하기를 바라시옵니까? 월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내가 한양에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내 능력을 이 산골에 묻어두기엔 아깝다. 석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양은 석동의 손을 잡았습니다. 석동아, 내가 한양에 간다면 나도 너를 지켜주마. 그날 밤 석동은 어머니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김 씨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석동아, 내가 태어날 때 무당이 한 말을 기억하느냐. 김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미는 내가 평범하게 살기를 바랐다. 하지만 하늘이 내게 특별한 능력을 주었다면 그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가 원한다면 한양으로 가거라. 석동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미, 소인은 어미를 두고 갈 수 없사옵니다. 김 씨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걱정 마라. 어미도 함께 갈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석동은 신대감을 찾아갔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은 대감마님을 따라 한양으로 가겠사옵니다. 다만 어미도 함께 데려가 주시옵소서. 심대감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그리하겠다. 너희 모자를 내 집안 사람으로 삼겠다. 며칠 뒤 심대감 일행은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석동과 김씨는 작은 보따리에 살림을 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석동 모자를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축하했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석동을 두려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행차가 마을을 떠날 때 석동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태어나서 자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무덤도 저 산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석동은 마음속으로 아버지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한양까지는 보름이 넘게 걸렸습니다. 험한 산길을 넘고 강을 건너며 석동은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깨달았습니다. 월양은 석동에게 한양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양은 크고 화려한 도성이지만 그만큼 위험한 곳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한양에 도착한 날, 석동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높은 성곽과 기와집들, 오가는 사람들의 행색이 모두 화려했습니다. 심대감의 저택은 한양 북촌에 있었습니다. 넓은 대문을 지나자 여러 채의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심대감은 석동과 김씨를 별채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에서 지내거라. 별채는 작지만 아담했습니다. 김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심대감께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마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석동은 별채의 짐을 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넓은 마당을 거닐며 이곳저곳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한 사내가 석동을 불렀습니다. 내가 새로 온 아이냐? 사내는 심대감 저택의 청지기였습니다. 청지기는 석동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내가 관상을 본다는 아이로구나. 대감마님께서 너를 아끼신다니 행운이다. 하지만 조심해라. 이 저택에는 내를 좋게 보지 않는 이들도 많다. 그날 저녁 월양이 석동을 찾아왔습니다. 석동아, 한양 생활은 어떠하냐? 석동은 월양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낯설지만 괜찮사옵니다. 월양은 석동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힘든 일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나를 믿고 따르거라. 석동은 월양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석동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애기씨의 마음속 원한은 무엇이옵니까? 월양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천한첩의 딸로 태어나 평생 멸시를 받았다. 석동은 월양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양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석동은 심대감의 곁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심대감은 석동에게 글과 예법을 가르치는 스승을 붙여주었습니다. 석동은 배움이 빨랐고 스승도 석동의 총명함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저택 안에는 석동을 곱게 보지 않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심대감의 정실 부인 유씨는 석동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천한 것이 대감마님의 총애를 받는다며 불쾌해했습니다. 어느 날 윤씨가 석동을 불렀습니다. 내가 관상을 본다며. 그렇다면 내 얼굴을 한번 보거라. 석동은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마님, 소인은 함부로 관상을 보지 않사옵니다. 윤씨는 비웃었습니다. 석동은 어쩔 수 없이 윤씨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윤씨의 얼굴에는 깊은 질투와 증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윤씨가 다그쳤습니다. 내 얼굴에서 무엇이 보이느냐? 석동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마님께서는 귀한 기운을 타고나셨사옵니다. 하지만 마음속 근심이 그 기운을 흐리게 하고 있사옵니다. 윤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근심 말이냐? 석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윤씨는 석동을 노려보다가 물러가라고 손을 저었습니다. 월양이 석동을 찾아왔습니다. 석동아, 정실마님께서 너를 부르셨다지. 석동은 월양에게 일어난 일을 말했습니다.
월양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정실마님은 위험한 분이다. 조심해야 한다. 석동은 물었습니다. 애기씨, 정실마님께서는 무엇을 두려워하시옵니까? 월양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실마님은 아들을 잃었다. 진우 오라버니가 유배를 가자 정실마님의 권력도 흔들리고 있다. 월양은 석동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진우의 죄를 밝혔으니 당연히 원망할 것이다. 앞으로 정실마님을 조심해야 한다. 며칠 뒤 신대감이 석동을 불렀습니다. 석동아, 내일 대궐에 들어가야 한다. 임금님께서 너에 대한 소문을 듣고 궁으로 부르셨다. 석동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능력이 조정에까지 알려진 것이다. 두려워 말고 내가 보는 대로 말하거라. 석동은 긴장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사옵니다. 그날 밤 석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동은 신대감을 따라 궁궐로 향했습니다. 높은 궁궐 담장을 보며 석동은 숨이 막히는 듯했습니다. 산골 마을에서 태어난 아이가 임금님을 뵙게 되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대궐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정각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붉은 기둥과 푸른 기와가 햇살에 빛났습니다. 석동은 긴장한 채 신대감의 뒤를 따랐습니다. 근정전 앞에 이르자 신대감이 말했습니다. 석동아, 임금님 앞에서는 물으시는 것에만 답하거라. 석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사옵니다. 정각 안으로 들어서자 용상에 앉은 임금이 보였습니다. 석동은 황급히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임금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석동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금의 얼굴을 보는 순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임금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임금이 물었습니다. 내가 관상을 본다는 아이냐? 석동은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임금은 석동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짐의 얼굴을 보고 무엇을 느끼느냐? 석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진실만을 말하라던 신대감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석동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전하의 얼굴에는 성군의 기운이 흐르고 있사옵니다. 하지만 지금은 깊은 근심이 그 기운을 가리고 있사옵니다. 임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석동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전하께서는 가까운 이를 의심하고 계시옵니다. 정각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임금은 한참 동안 석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말이 맞다. 짐은 요즘 세자를 의심하고 있다. 세자의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 석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금이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세자의 얼굴을 본다면 무엇을 알 수 있겠느냐? 석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인이 세자 저하를 뵙는다면 진실을 말씀드리겠사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일 세자를 데려오겠다. 내가 세자의 관상을 보거라. 석동은 절을 올렸습니다.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석동은 궁궐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세자를 뵙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석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세자를 뵙게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석동은 어머니께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김 씨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석동아, 세자 저하는 다음 임금이 되실 분이다.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석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사옵니다, 어미. 하지만 소인은 거짓을 말할 수 없사옵니다. 월양도 석동을 찾아왔습니다. 석동아, 내일 세자 저하를 뵙는다지. 월양은 석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조심해야 한다. 세자 저하 주변에는 위험한 이들이 많다. 석동은 월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애기씨, 세자 저하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사옵니까? 월양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자 저하는 총명하시지만 주변 사람을 잘못 만났다. 다음 날 아침 석동은 다시 궁궐로 향했습니다. 근정전에 도착하자 임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세자였습니다. 석동은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세자 저하를 뵙사옵니다. 세자는 석동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관상을 본다는 아이냐? 석동은 고개를 들어 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석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자의 얼굴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세자의 관상은 분명 총명하고 귀한 기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운 위로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석동은 더 자세히 세자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세자의 얼굴에는 왕족의 기운이 없었습니다. 세자는 임금의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임금이 물었습니다. 석동아, 세자의 얼굴을 보고 무엇을 느끼느냐? 석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석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세자 저하의 얼굴에는 총명한 기운이 있사옵니다. 하지만 그 기운이 바르게 흐르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석동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세자 저하께서는 본래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계시옵니다. 하지만 주변의 나쁜 기운이 세자 저하를 그르치고 있사옵니다. 세자는 석동을 노려보았습니다. 임금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임금은 세자를 물리친 뒤 석동을 다시 불렀습니다. 석동아, 내가 본 것을 솔직히 말하거라. 다른 이는 없으니 두려워 말고 진실을 말하여라. 석동은 고개를 들어 임금을 바라보았습니다. 임금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석동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전하, 소인이 본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옵니다. 감히 말씀드리기 어렵사옵니다. 임금은 손을 들어 석동을 안심시켰습니다. 괜찮다. 내가 본대로 말하거라. 석동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세자 저하의 얼굴에는 왕족의 기운이 흐르지 않사옵니다. 임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석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자 저하는 전하의 친자가 아니신 듯하옵니다. 정각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임금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짐도 그것을 의심하고 있었다. 중전이 세자를 낳을 때 상황이 이상했다. 임금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중전이 해산할 때 궁궐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아이가 죽어서 태어났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중전은 건강한 아들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그때부터 의심을 품었습니다. 석동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이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옵니다. 만약 세자 저하가 친자가 아니라면 누군가 큰 음모를 꾸민 것이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이것은 영모다. 임금은 석동을 바라보았습니다. 석동아, 내가 이 일을 아는 이상 위험에 처할 것이다. 하지만 짐을 도와주겠느냐? 석동은 절을 올렸습니다. 소인은 전하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사옵니다. 임금은 석동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이제부터 너는 짐의 비밀 신하가 되어라.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고 짐만을 믿거라. 석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석동은 신대감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월향이 석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동아,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얼굴이 창백하구나. 석동은 월향에게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월향은 석동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으면 말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내가 위험에 처하면 나에게 말하거라. 석동은 월향의 품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궁궐에서 은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임금은 신뢰하는 신하들만 모아 세자의 출생에 대해 알아보라고 명했습니다.
석동도 그 조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석동은 당시 세자의 출산을 도왔던 상궁을 만났습니다. 늙은 상궁은 석동을 보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소인은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석동은 상궁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상궁의 얼굴에는 깊은 죄책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석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궁마마, 진실을 말씀하시옵소서. 거짓으로 사시는 것이 얼마나 괴로우시옵니까? 상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상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중전마마께서 낳으신 아기는 정말 숨이 끊어져 있었사옵니다. 중전마마는 슬픔에 빠졌고 궁궐은 혼란에 빠졌사옵니다. 그때 중전의 친정 형제인 김영달 대감이 나타났습니다. 대감은 품에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세자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거부하면 온 가족이 죽을 것이라 협박했습니다. 상궁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소인은 두려워서 그 명을 따를 수밖에 없었사옵니다. 그렇게 바꿔치기 한 아이가 지금의 세자 저하요입니다. 석동은 상궁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세자는 어찌 되었사옵니까? 상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소인도 모르옵니다. 다만 김영달 대감이 어딘가로 데려갔다고 들었사옵니다. 석동은 상궁의 증언을 임금께 보고했습니다. 임금은 분노에 떨었습니다. 김영달이 감히 왕실을 속였단 말이냐. 임금은 즉시 김영달을 잡아들이라 명했습니다. 하지만 김영달은 이미 도망친 뒤였습니다. 그의 집을 수색하던 중 놀라운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김영달은 역모를 꾀하고 있었고 가짜 세자를 앞세워 권력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임금은 석동을 다시 불렀습니다. 석동아, 내 덕분에 큰 역모를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더 큰 문제가 남았다. 진짜 세자를 찾아야 한다. 석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이 도와드리겠사옵니다. 동은 진짜 세자를 찾기 위해 한양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김영달이 아이를 어디로 보냈는지 단서를 찾아야 했습니다. 월양도 석동을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밤낮 없이 조사했습니다. 어느 날 월양이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석동아, 김영달의 측근이 10년 전 한 아이를 변방으로 보냈다는 소문을 들었다. 석동은 눈빛이 빛났습니다. 어디로 보냈사옵니까? 월양은 지도를 펼쳤습니다. 평안도의 작은 마을이라고 한다. 그곳에 사는 한 농부 부부가 아이를 키우고 있다더라. 석동은 즉시 임금께 보고했습니다. 임금은 석동에게 직접 가서 확인하라고 명했습니다. 석동과 월양은 먼 길을 떠났습니다. 보름이 넘게 걸려 평안도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마을에는 평범한 농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20살가량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석동은 그 청년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청년의 얼굴에는 왕족의 기운이 뚜렷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임금과 똑같은 눈빛, 똑같은 이마의 상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진짜 세자였습니다. 석동은 농부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디서 데려오셨사옵니까? 농부는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10년 전 어떤 양반이 이 아이를 데려와 키워달라고 했사옵니다. 많은 돈을 주며 절대 다른 이에게 말하지 말라 했사옵니다. 청년의 이름은 철수였습니다. 철수는 자신이 농부의 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부 부부가 너무 잘해주어서 의심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석동은 철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도령께서는 사실 왕족의 피를 이어받으신 분이옵니다. 철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사옵니다. 월양이 나섰습니다. 도령께서는 진짜 세자이십니다. 태어나자마자 누군가에게 바꿔치기 당하셨고 이곳에서 자라셨사옵니다. 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석동은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양으로 가시옵소서. 임금님께서 도령을 기다리고 계시옵니다.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제가 세자라는 말씀이옵니까? 석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를 데리고 한양으로 돌아오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김영달의 무리들이 철수를 제거하려고 곳곳에서 습격해왔습니다. 석동과 월양은 철수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어느 날 밤 산속에서 자객들이 나타났습니다. 칼을 든 사내들이 철수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월양은 철수를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석동아, 도령을 데리고 먼저 가거라. 석동은 철수의 손을 잡고 달렸습니다. 뒤에서 칼부림 소리가 들렸습니다. 석동은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철수를 지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한참을 달린 뒤 석동과 철수는 작은 암자에 숨었습니다. 철수는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저 때문에 월양 애기 씨가 위험에 처했사옵니다. 석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애기 씨는 강한 분이옵니다. 반드시 살아서 오실 것이옵니다. 다음 날 아침 월양이 나타났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얼굴에는 상처가 있었지만 무사했습니다. 석동은 월양을 꼭 안았습니다. 애기 씨, 무사하셔서 다행이옵니다. 월양은 석동의 품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석동은 월양의 상처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닿을 때마다 묘한 떨림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분은 참으로 잘 어울리시옵니다. 며칠 뒤 일행은 마침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임금은 철수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들이구나. 임금은 철수를 꼭 안았습니다. 철수도 임금을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임금은 즉시 가짜 세자를 폐위시켰습니다. 그리고 철수를 진짜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김영달과 그 무리들은 모두 잡혀 역모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중전도 이 일에 연루되어 폐위되었습니다. 석동은 큰 공을 세워 임금으로부터 큰 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석동은 벼슬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머니와 함께 조용히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임금은 석동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석동을 궁의 관상가로 임명했습니다. 필요할 때만 궁에 들어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석동은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월양이 석동을 찾아왔습니다. 석동아, 이제 모든 일이 끝났구나. 석동은 월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애기 씨, 이 모든 일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옵니다. 월양은 석동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조정이 안정을 찾고 석동은 심대감 저택에서 평온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석동의 마음 한편에는 월양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월양 역시 석동을 자주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월양이 석동을 별채로 불렀습니다. 석동아, 나와 함께 산책하지 않겠느냐? 석동은 기쁜 마음으로 월양을 따라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저택 뒤편의 작은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달빛이 정원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월양은 연못가에 멈춰 서서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석동아, 너는 이제 15이 되었구나. 석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애기씨. 월양은 석동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석동아, 나는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특별하다고 생각했다. 내 맑은 눈동자가 내 마음을 흔들었다. 석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애기씨, 소인도 애기씨를 처음 뵀을 때부터 마음이 이상했사옵니다. 애기씨의 슬픈 눈빛을 보며 위로해드리고 싶었사옵니다. 월양은 석동의 손을 잡았습니다. 석동아, 나는 천한첩의 딸이고 너는 아직 어리다. 우리 사이에는 많은 장벽이 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어쩔 수 없구나. 석동도 월양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애기씨, 소인에게는 신분도 나이도 중요하지 않사옵니다. 다만 애기씨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는 것만 알 뿐이옵니다. 월양은 석동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석동아, 너무 서두르지는 말자.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다.
석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꿈을 나누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석동은 월양의 품에 기대어 그녀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심대감의 정실부인 윤 씨가 석동과 월양의 관계를 눈치챘습니다. 윤 씨는 분노했습니다. 천한 서녀가 감히 어린 것과 정을 통하다니. 윤 씨는 심대감에게 이 사실을 고했습니다. 대감마님, 월양이 석동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사옵니다. 집안의 명예를 위해 둘을 떨어뜨려야 하옵니다. 심대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 씨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대감은 석동과 월양을 모두 아꼈습니다. 심대감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대감은 석동과 월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긴장한 얼굴로 심대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심대감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둘의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석동아, 너는 아직 어리고 월양은 내 딸이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볼지 걱정이 된다. 석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의 잘못이옵니다. 심대감은 손을 들어 석동을 제지했습니다. 잘못이라 말하지 마라. 사람의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다만 때를 기다려야 한다. 월향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대감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석동아, 너를 잠시 궁으로 보내겠다. 임금님께서 내 재주를 높이 사시니 궁에서 일을 배워라. 몇 해가 지나 내가 장성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석동은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심대감의 결정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석동은 절을 올렸습니다. 명을 따르겠사옵니다. 월양은 석동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뒤 석동은 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월양이 석동을 찾아왔습니다. 석동아, 나를 잊지 말아다오. 석동은 월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애기씨, 소인은 평생 애기씨만을 생각하겠사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월양의 눈물이 석동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석동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지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석동은 어머니와 함께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임금은 석동을 크게 환대했습니다. 석동아, 내가 궁에 온 것을 환영한다. 앞으로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할 것이다. 석동은 감사히 절을 올렸습니다. 궁에서의 생활은 바빴습니다. 석동은 관상을 보는 일뿐만 아니라 조정의 여러 일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석동은 늘 월양을 그리워했습니다. 월양도 석동을 그리워했습니다. 월양은 매일 밤 달을 보며 석동을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만은 함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석동은 20살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조정에서도 석동의 능력을 인정했고 임금의 신임도 두터웠습니다. 어느 날 임금이 석동을 불렀습니다. 석동아, 이제 너도 혼이 날 나이가 되었다. 좋은 배필을 구해주겠다. 석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하, 소인의 마음에는 이미 한 사람이 있사옵니다. 임금은 석동의 말에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석동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심대감의 서녀 월양이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낭자를 알고 있다.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지. 임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석동아, 짐이 너희 둘의 혼인을 허락하겠다. 내가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웠으니 이 정도 은혜는 베풀어야지. 석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하, 정말이옵니까? 임금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 내일 심대감을 불러 이 일을 의논하겠다. 석동은 감격하여 절을 올렸습니다. 다음 날 심대감이 궁으로 들어왔습니다.
임금은 심대감에게 석동과 월양의 혼인을 허락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심대감은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전하, 월양은 천한 첩의 딸이옵니다. 석동에게 어울리지 않사옵니다. 임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분이 무엇이 중요한가?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공을 세웠으니 그것으로 족하다. 심대감은 임금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석동은 즉시 심대감 저택으로 달려갔습니다. 월양은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석동을 보자 월양은 놀라 일어났습니다. 석동아, 어찌 왔느냐? 석동은 월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애기씨, 임금님께서 우리의 혼인을 허락하셨사옵니다. 월양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이냐? 석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양은 석동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석동은 월양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애기씨, 이제 평생 함께하겠사옵니다. 혼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임금도 축하를 보냈고 조정의 대신들도 참석했습니다. 석동과 월양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례 후 석동과 월양은 작은 집에서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석동은 궁에서 일을 하고 월양은 집안을 꾸렸습니다. 김씨도 함께 살며 손주를 기다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석동과 월양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석동은 아들을 안으며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하늘이 준 능력으로 많은 이들을 구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정을 꾸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이 점지한 아이 석동의 이야기였습니다. 석동은 어린 나이에 큰 능력을 가졌지만 그 능력을 바르게 사용하여 나라를 구하고 사랑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교훈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